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백칠입니다. 전선을 어떻게 해야지 보호할 수 있는가,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전선의 특징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 얇은 전선이 있고 여기 두꺼운 전선이 있습니다. 이 얇은 전선과 두꺼운 전선의 차이는 뭘까요? 가격? 맞아요. 이 두꺼운 전선이 당연히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 구리의 함유량이 더 많게 되니까. 이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간 만큼 또 전선의 면적이 넓은 만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 다른 것은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최고로 많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허용 전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극한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허용 전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전선은 허용 전류가 한 10A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전선은 허용 전류가 20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 10A는 10A만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20A만큼 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물 파이프로 치자면 뭐 10L만큼 초당 10리터, 초당 20리터 뭐 이렇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전선이 혹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경우인가? 전선이 이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전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허용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얘는 10A까지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예를 들어 한 15A가 흘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얘가 왜 10A만큼 쓰십시오라고 했겠어요?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전선이 이상해지니까.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열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의 법칙에서 나오게 되죠. H는 어떻게 되죠? 0.24 I제곱 RT, 그 다음에 칼로리만큼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열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가 더 많이 흘러지게 되면은 이 저항값은 원래 고유한 저항이 있는 상태고, 이때 열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거고, 열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선이 이제 흐물흐물해지겠죠.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전선이, 이 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녹게 되겠죠. 녹게 되면 어느 순간 뚝 하고 이제 끊어지겠죠. 끊어지게 되면 전선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반복하게 되니까 여기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아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혹시 이 불이 탈만한 게 있게 되면은 이제 확 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원래 흘러갈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삼겹살 한 근이라면 한 근보다 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과식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술을 먹는데 주량이 소주 한 병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병보다 더 많이 먹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음이 되는 거죠. 많이 먹으면 과식, 많이 마시면 과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과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과전류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전선이 녹아서 끊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화재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과전류가 흘렀다라고 하게 될 때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보호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퓨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전선이 쭉 있는데요. 이 전선에 이쪽에 부하가 있고, 부하는 전기를 쓰는 녀석입니다. 부하가 있고, 이 앞에서 전기를 이제 투입하게 되었을 때 이 앞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원래 10A까지만 흘릴 수 있는 전선인데 10A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차단기가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야, 이상하다, 내려라 라고 하면서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를 우리가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브레이커. 자동차 브레이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된소리로 쭉 잘못하게 되면은 일본을 한번 이렇게 거쳐오게 되면 이게 이제 브레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브레카 어디 있어?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퓨즈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와는 조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퓨즈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죠. 퓨즈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퓨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퓨즈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퓨즈는 지가 스스로 그냥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서 이 회로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보통 이제 우리가 차단기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퓨즈는 녹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용융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퓨즈는 녹아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차단기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꼭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노브라고 하게 되거든요. 노브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차단기 내려간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차단기 끊어졌다 이런 말보다는 차단기 내려갔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퓨즈는 퓨즈 내려갔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퓨즈는 끊어졌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쓰게 되죠. 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죠. 퓨즈는 굉장히 경량입니다. 그러니까 작아요. 소형이에요. 가벼워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전기 부속 같은 데다가 넣기 좀 적당한 반면 차단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차단기 장점은 재투입이 가능하죠. 쉽게.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전원 공급을 재개할 수 있게 되죠. 대신 퓨즈는 한번 녹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체해서 넣어야 되는 게 퓨즈가 할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 퓨즈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이 뒤에 있는 전기 기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전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가 있다면 그 회로에 퓨즈나 차단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전격 용량이 맞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A가 흘렀을 때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앞에 차단기를 놨는데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50A짜리예요. 그러면은 20A 흘러도 30A 흘러도 40A 흘러도 차단기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차단기는 50A 넘었을 때 동작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미 여기 있는 전선은 다 이상이 발생하고도 남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기는 반드시 뒤에 있는 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용량을 우리가 선정했다. 이 차단기 선정과 관련된 것들이 제가 또 시간이 되게 되면 한번 또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전기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런 보호 회로를 잘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안전한 전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선로나 회로에는 이 차단기와 퓨즈가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공학 기술자들이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 주변에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 또 없는지, 또 혹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